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31장 패러데이 법칙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작한 고리 도선의 넓이가 8cm 제곱이고 고리면의 수직한 방향인 자기장의 크기가 1초 동안에 0.5테슬라에서 시작해서 2.5테슬라까지 변하는 거죠. 근데 고리의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작하다는 얘기는 뭐 두께를 고려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크게 큰 의미 두지 않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리가 원형 고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리 이렇게 도선은 이렇게 돼 있고 이 도선에 만드는 넓이가 이 넓이가 8 곱하기 8cm 8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자기장이 1초 동안에 0.5에서 2.5까지 변하죠. 델타 B가 있는 거죠. 이 공간에. 유도 전류는 얼마니까 이 저항도 있어요. 저항이 2ohm입니다. 물론 전체 저항이겠죠. 그래서 일단 유도 기전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유도 기전력 입실론은 마이너스 n d 파이 dt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마이너스 n 여기서 고리의 면적은 뭐 a라고 할까요? a 곱하기 db dt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d 파이 dt가 a 곱하기 db dt가 되고 고리는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니까 이제 n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8 곱하기 센티미터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좀 바꿔주고 그리고 자기장이 1초당 0.5에서 2까지 변했으니까 여기 dbdt를 계산하면 1초 동안에 2.0 테슬라가 변한 거죠. 2.5에서 0.5 빼주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예요. 2 테슬라 퍼 세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가 이제 볼트 이렇게 나오겠죠. 테슬라 미터 제곱 퍼 세크가 바로 볼트가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압인데 저항이 있으니까 유도 전류 I는 R분의 엡실론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즉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암페어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또는 0.8 밀리암페어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만 구하는 유도 기전력 구하는 공식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d phi dt 또는 유도 계수로 표현하면 L di dt 이 식만 잘 알아두면 되고 우선 이제 마이너스 9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d 파이의 델타 파이에 반대되는 방향이다. 뭐가 유도 기전력의 방향 E나 또는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 I의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죠. 방향이 델타 파이에 반대되는 방향. 그리고 15번 가보면 중앙 허브에서 뻗어나온 두 개의 회전 날개가 있는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날개 하나의 길이가 3m, 요 길이가 하나가 3m는 얘기죠. 3m. 그리고 이 레볼루션 퍼 세크의 각속력으로 회전한다. 오메가는 이 4파이가 되겠죠. 4파이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물론 여기 오메가가 2회전하는 거죠. 2회전. 1초 동안 2회전 하는데 1회전은 2파이니까 이게 4파이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겠죠. 지구 자기장의 연직 성분, 자기장이 이제 위쪽 성분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5 마이크로 테슬라가 되는 거죠. B가 5 마이크로 테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 허브와 날개 끝 사이의 유도 기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이걸 이제 구해보는 문제가 되는데 예제에 이거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제 몇 번이었냐면 예제 31.4번이 됩니다. 그리고 예제 31.4번에 보면 이렇게 어떤 균일 자기장 속에서 이렇게 여기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회전하는 시계바늘처럼
회전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의 유도 기전력을 구하면 그때 유도 기전력이 2분의 P, 2분의 1 P 오메가 L 제곱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L, B 곱하기 L 곱하기 끝점에서의 속도예요. BL, V가 되는데 이 V가 R 오메가가 되니까 이거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면 이 끝점에서 이거 움직이는 순간 속력이 V는 R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L 오메가 되는 거죠. R이 L이 되니까 L이라고 하자면 L 오메가 돼서 여기도 L 오메가가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이 나오죠. B L 제곱 오메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똑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도기출력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B가 50 마이크로죠.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50이네요. 5가 아니라 50 마이크로 테슬라 곱하기 L 제곱 9m가 되겠죠. 3의 제곱하면 9m 제곱. 이게 식을 써볼까요? 2분의 1 B 곱하기 L 제곱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4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의 답이에요. 해놓고 이제 단위는 볼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4, 9, 36 곱하기 5 하면 720이죠. 720을 2로 나누면 다시 이게 2분의 4는 2가 되겠죠. 2. 그러면 900이죠. 900. 9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볼트니까 0.9mV가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9mV. 아주 작은 전압이지만 어쨌든 이 유도 기전력이 중앙과 끝점 사이에 유도 기전력이 0.9mV가 나오게 되네요. 이게 답이네요. 근데 예제 문제에서는 이걸 안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는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어쨌든 15번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죠. 자, 이제 32장인데요. 유도 계수 문제. 자, 1번 3mm 헬리인 즉 L 값이 3mm 헬리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헬리가 되겠죠. 자, 이 전류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데 0.2초 동안에 0.2A에서 1.5A까지 변할 때 유도 기전력 역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E는 마이너스 L 이때는 이제 dIdt가 되는 거죠. 그대로 넣어주면 크기만 보면 뭐 마이너스 쓸 필요 없이 크기만 L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시간이 0.2초 동안에 0.2에서 1.5까지니까 1.3A가 변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건 1.5 마이너스 0.2니까 1.3A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인가요? 0.2로 나눈 건 5배 해준 거죠? 그래서 15 곱하기 1.3, 65가 되겠죠? 맞나요? 15 곱하기 1.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단위 볼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나머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요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바로 24번으로 가는데요. 초전도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크기가 4.5 테슬라가 됩니다. 안쪽 지름이 주어져 있고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쪽 지름이 6.2cm예요. 6.2고 길이는 26cm가 되는 거죠. 26cm. 다 cm로 나와 있네요. 자, 이 자기장의 에너지 밀도, 여기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기장의 에너지 밀도는 UB는 2μ0분의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식인데 교재에 보면 우리 공부를 했었어요. 전체 에너지를 부피로 나눈 즉 전체 에너지는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에너지 뭐 대문자 U라고 할까요? U는 2분의 1 L I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피로 나누면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여기 부피를 그냥 V라고 할까요? V로 이렇게 나눠주면 아니면 요게 길이고 요게 면적 이거 가지고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어쨌든 부피라고 합시다. 그럼 요게 에너지 밀도인 UB가 되는 겁니다. 소문자 UB.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전류가 이제 흘러야 좀 에너지가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B는 U0 N I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솔레노이드에서 이미 알고 있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의 L 값도 계산할 수 있어요. 솔레노이드의 L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LI는 이게 L 곱하기 I는 N 곱하기 파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L의 정의예요. 그렇죠? L은 I분의 N 파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N은 전체 가문수이죠.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아마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 U를 구해보면 전체 에너지 U는 이게 이제 2분의 1 L 곱하기 I 제곱이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요거 I분의 N 파이죠. N 파이 이렇게 곱하고 I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솔레노이드 속에 전체 에너지를. 그죠? 그런데 여기 N 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에서 계산해보면 파이가 BA가 되죠. 그리고 이때 이 B가 뮤제로 NI가 되는데 뮤제로 L분의 NI가 되잖아요. 이 B가. 그리고 여기 이제 A를 곱하는 거죠. 이 파일을 여기 넣어주면 여기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여기에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전체 에너지 또 구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솔레노이드는 촘촘히 감았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에너지 밀도가 구해집니다. 그때 에너지 밀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설명을 다시 하면 여기 n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n이 왜 안 나왔냐, n을 B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n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n도 B 속에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자면 이 u는 2분의 1 li 제곱이 되고 b가 u0 l분의 ni가 되잖아요. 그러면 n 값이라고 하는 건 u0 i분의, 이거 앞에서 풀어본 것 같으네요. 그냥 bl이 되겠죠. 그래서 n을 b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n을 b로. 여기 있는 L은 유도계수의 N이고, 뒤에 있는 N은 가문 길이, 이 길이를 소문자 L로, 이게 겹쳐지는 게 맞네요. 소문자 L로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됐죠? 이렇게. 일단 에너지 밀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U를 일단 보면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솔레노이드의 L은 이렇게 나오죠. I분의 N 파이가 나오니까 요거를 I분의 N이 요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U0 I분의 BL 이걸 이제 N으로 가져오고 여기에 다시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은 U0 I 제곱의 BL 파이가 돼요. 그런데 이 파이 자체가 BA잖아요. BA. 이렇게도 또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뮤0 I 제곱분의 B 제곱 AL이 바로 부피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L을. 그래서 여기 다시 넣어주면 뮤0, 이게 L이니까 뮤0 I 제곱 B 제곱 V가 되겠죠.
요 L이죠. 요 L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I 제곱을 해주면 I 제곱이 약분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 뮤 제로분의 B 제곱 V가 돼버려요. 이게 전체 에너지라고요. 전체 에너지가 되는데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A에서 구하는 에너지 밀도는 UP는 U 나누기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2뮤 제로분의 B 제곱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만 계산해주면 되죠. 에너지 밀도를 계산하라 그래서 2 곱하기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넣고 B가 4.5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4.5 곱하기 4.5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단위는 줄 퍼 미터의 세제곱 이런 단위가 돼야겠죠. 예. 이게 이제 A번의 답이 되는 거죠. A번. 그 B번의 답은 이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계산하라 그러면 에너지는 요 에너지 밀도 곱하기 여기 보시면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 UB 지금 A에서 구했잖아요. 여기에 다시 부피를 그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피는 AL이죠. 요게 면적 A가 파이 R의 제곱이죠. 파이 안쪽 지름이 6점이니까 반지름은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의 제곱이 돼야겠죠. 요게 A가 되는 거고 길이 L은 0.26 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B번에서 이걸 구해라 그러면 A번에서 구한 UB에다가 A가 이게 3.1 제곱 해보세요. 파이 곱하기 3.1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부피 길이 0.26 이렇게까지 다 곱해주면 이게 이제 단위는 줄로 나오게 되겠죠. 복잡하죠.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깨끗이 해주면 되는데 칸이 좀 공간이 공간을 제가 너무 여유롭게 썼네요. 여유롭게 썼어요. 여러분이 한번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네. 나는 풀어준 거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깨끗하게 보고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34번 가보죠. 1.5 마이크로 헬릭인 인덕터가 L이 있어요. L이 1.05죠. 1.05 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헬릭인 인덕터가 라디오 튜너에서 동조 회로에서 가변 축전기와 직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이 있고 여기 이제 C가 있는 거죠. 그래서 LC 진동, LC 회로가 됩니다. LC 회로. 6.3MHz로 방송하는 방송국의 채널에 맞출 때 축전기의 전기 용량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 요식 잘 기억하시고 써주면 됩니다. 양변 제곱하면 오메가의 제곱은 LC분의 1 따라서 C는 L 오메가 제곱분의 1 되겠죠. 그래서 L이 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헬리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 그래서 제곱해주면 4파이 제곱 곱하기 F가 6.3 곱하기 10의 6승인데 요거에 제곱을 해야겠죠. 6.3 MHz의 제곱 이렇게 해서 분의 1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1.05 곱하기 4파이 제곱 곱하기 6.3의 제곱 그리고 10의 12승 6승이 위로 올라가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위는 페럿 그리고 마이너스 6승 페럿은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이제 바꿔도 되는데 여기도 계산해보면 의 값이 너무 좀 작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숫자 요거 이제 계산해서 이걸 페럿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LC 진동 요가 값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32장도 맞춰보고 이제 33장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레이더 송신기에 쓰이는 LC 회로가 이것도 LC 회로 문제죠. 9GHz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동수니까 F가 9 곱하기 10에 기가니까 9승 헤르츠가 됐었죠. 자, 이 회로가 진동수에서 공명이 되고 쓰이는 축전 용량이 즉 C가 용량이 2피코 피코는 마이너스 12승이죠. 그죠? 마이너스 12승 페럿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문제하고 똑같아요. 유도 개수는 얼마, 이게 이제 공진이 되는 거죠. 공명 또는 뭐 튜너처럼 되는 건데, 유도 개수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에서 L은, 이때는 C 오메가 제곱분의 1 돼야겠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곱하기 오메가 역시 4파이 제곱 곱하기 이 9 곱하기 10의 9승의 제곱이니까 81 곱하기 10의 18승 이렇게 되겠네요. 분의 1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계산해 보면 81 곱하기 4파이 제곱 곱하기 2, 즉 8파이 제곱 곱하기 81분의 10의 이것도 마이너스 6승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헨리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이 34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L하고 C만 바뀌어 있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교류회로 문제는 우리가 앞에 교재에서의 예제 문제 있죠. 예제 우리 시험 뭐 나올 거라고 했던 그 예제 문제에서 그대로 나올 테니까 XL 구하고 XC 구하고 임피던스 G 구하고 이게 유도 리액턴스죠. 유도 리액턴스 그리고 이게 용량성 리액턴스 이게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G는 루트 R 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이제 최대값은 G분의 V가 되겠죠. 예, 이때 이제 최대값과 RMS 사이의 관계는 IRMS 전류는 최대 전류 나누기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인이나 코사인 모양의 전류일 때. 뭐 우리가 칸을 좀 나눠놓고 뭐 VRMS도 마찬가지예요. VRMS는 V의 최대값 나누기 루트 2 해주면 되고 전력도 구해봤었죠. 그래서 교류에서의 평균 전력은 순간 최대 전력 나누기 2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죠? 2분의 P0 P0는 2분의 I0 V0가 되는데 요거는 바로 루트 2분의 I0 루트 2분의 V0니까 쭉 위로 올라가서 IRMS, VRMS의 곱과 같은 거죠. 이게 바로 PAV, 교류에서의 전력. 요거 구하는 과정.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리고 위상각이 있죠. 위상각이 있는데, 위상, 이게, 세로축이 X, 가로축이 R이죠. R 값이 얼마 있고, XL 값이 얼마 있고, XC가 얼마 있다. 그러면, XL-XC가 X가 되겠죠. 근데 이제, X 값이 얼마가 있을, 예를 들어서 이게 X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요 각도 세타. 파이 또는 세타. 요 탄젠트 파이는, 요 대각선분의, 대각선이 아니라,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R 값이 이만큼이다. 예를 들어서 R이 100옴이다. 그리고 XL도 100옴이에요. XL도 100옴. 그리고 XC는 예를 들어서 50옴이다. 50옴 그럴까요? 50옴 그렇습니다. 그럼 X는 얼마예요? X는 XL-XC니까 50옴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또는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대각선의 크기가 이게 X고 이게 R이니까 대각선의 크기가 임피던스 G가 되는 거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하자면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L-X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게 X니까 그죠? 탄젠트 세타는 가로분의 세로죠. R분의 X 이렇게 해서 위삼각 세타를 구하는 이런 문제도 여기 교류회로의 예제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은 이렇게 이제 오늘 방금 전에 지금 이 영상 스터디 이게 연습 문제잖아요. 연습 문제랑 그리고 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얘기해준 예제 문제 요거 찍은 예제 문제 있었죠. 이게 전체 문제 수업 시간에 찍어줬어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마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가 몇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뭐 똑같이 나와요. 거의 그냥 숫자 바꿔서 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라고
이 영상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